자, 이번 시간에 우리 확률, 추론 및 이해 첫 시간입니다. 1번부터 풀 텐데요. 이게 주사위 던지는 문제라 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문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자, 1번 문제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의 눈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1이 된다는 건 알겠죠? 만약 1이 아닌 눈이 나온다면 1 이외의 눈이 나온다면 그때는 확률이 얼마가 돼? 6분의 5가 된다는 것도 알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던져서 드디어 n번 던졌다고 해봐. 그러면 n번 던졌을 때 상황이 1의 눈, 점점점점 1의 눈이 짝수번 나올 수 있어 없어? 짝수번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번 시행하는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 n 플러스 1번째가 되겠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는 1 아닌 눈이 나오게 됐을 때 결국 다 합쳐서 뭐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 1의 눈이 짝수번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똑같이 n번 던지게 됐을 때, 자 여기가 n번이야. 똑같이 n번 던지게 됐을 때 1의 눈이 몇 번 나올 수도 있냐 하면 홀수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뭐라고 이거? 홀수번. 그럼 1의 눈이 홀수번 나오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n 플러스 1번째의 눈에서는 n 플러스 1번째의 눈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만 해? 1의 눈이 나와야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1의 눈이 짝수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말 이해하겠니? 즉 내가 1의 눈을 계속 던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한 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라는 건 알아. 두 번째 1의 눈이 나오게 하는 건 6분의 1 곱해서 36분의 1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걸 갖다가 쭉 던졌을 때 1의 눈이 짝수번 나올 때도 있고 홀수번 나올 때도 있겠지. 그렇다면 짝수번 나온다라는 걸 자꾸 말하고 싶은 거야. n번째도 짝수번이었을 때 n 플러스 1번째는 뭐가 나오겠는가? 그럼 거꾸로 n번째까지 홀수번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 n 플러스 1번째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까지 1의 눈이 홀수번 나왔다면 그 다음 거는 1이 한 번 더 나와야 합쳐서 뭐가 되겠어? 합쳐서 짝수번이 되겠지. 즉 결론은 n 플러스 1번째의 눈이 뭐가 나오든 1의 눈이든 1의 눈이 아니든 상관없이 n 플러스 1번째까지 가는 동안 1의 눈은 몇 번 나오길 원한다라는 거야. 짝수번 나오길 원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n번째까지 자, n번째까지 짝수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면 PN이라고 부른다면 P, n 플러스 1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n 플러스 1번째 1의 눈이 몇 번? 짝수번 나온 게 되겠지. 그 얘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네? 어떤 거? 저기 1번 1의 눈이 n번째까지 짝수번 나가고 n 플러스 1번째에는 그 마지막 거에는 1의 눈 아닌 게 나온 거. 저 1번과 또는 몇 번이 나올 수 있겠어? 2번이 나올 수 있겠지. 어떤 거야? n번째까지는 1의 눈이 홀수번 나오다가 n 플러스 1번째 마지막에 1의 눈이 한 번 더 나와서 합쳐서 1의 눈이 짝수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가 되지? 그래.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고? pn 곱하기 n번째까지 뭐가 나왔어? 짝수번 1의 눈이 나왔고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 1의 눈 아닌 게 나와야 되겠지? 6분의 5 이게 1의 눈 아닌 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라고 불러야 돼? 1-pn 이게 뭐지? 이게 1의 눈이 짝수번 나오는 거라면 1에서 뺐다는 얘기는 뭐야? 1의 눈이 홀수번 나온 거겠지? 여사건이니까 홀수번 나온 거에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게 된다면 1의 눈 나오는 게 얼마야? 6분의 1이 될 테니까 이해하겠죠? 점화식 형태로 우리가 1의 눈이 짝수번 나오게 될 확률을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거에 대한 얘기가 거기 문장으로 증명하듯이 막 길게 나와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점화식을 써주고 우리 문제의 절반 정도를 풀어준 다음 니네한테 풀어볼 시간을 내가 딱 주는 데가 있어. 거기를 풀면서 여기 필기하면서 풀면 돼. 그때 가서. 지금까지는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니? 이걸 전개하면 P, n 플러스 1은 자, 요거 전개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5 그럼 6분의 4p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6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6분의 1이 될 거고
요거는 3분의 2가 될 테니까 책에 있는 박스 가나다인지 기억니은 디귿인지에 지금 하나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 양쪽에다 내가 누구를 더해주냐 하면 양쪽에다 내가 알파를 더해줄 거예요. 자, 양쪽에다 알파를 더해주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P 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는 3분의 2에 가로 열고 Pn 더하기 선생님 쓰는 거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3분의 2분의 6분의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왜? 전개해서 네가 나오면 되니까. 맞지? 그럼 그때 자 빨간색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값과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되면 같은 값이 되면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알파 값 계산합니다. 알파는 자, 요거 3분의 2가 뒤집어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가로 열고 6분의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요거 전개하면 너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 그치? 그 다음 요거 전개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될 거고 자, 너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은 자, 너 일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 2분의 1 2분의 3에서 1 뺐으니까 2분의 1 알파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을 얼마를 더해준 거야? 양쪽에 동시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P n 플러스 1 쓸 시간 줄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얼마라고 쓸 수 있어? 3분의 2에 Pn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내가 물어볼 거에서 딱 멈출 테니까 칠판 여백이 딱 거기서 부족할 거야. 그때 필기하면서 그걸 찾아내면 돼. 알았지? 자, 이제 한다. 얘는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야.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일반항은 첫째 항 A, R에 공비가 얼마지? 공비? 3분의 2 이게 등비수열의 공비죠? 3분의 2 R에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이 될 거고 자 따라서 Pn은 P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 n-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자 이제 누구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P1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P1을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P1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값 집어넣어 가지고 다 정리하면 박스겠죠? 그게 우리 가나다 아니니? 지금 저기 보면은 가나다 쪽에 해당하는 걸 알려면 마지막 박스 다를 구하려면 요 P1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될 거야. 되게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예, 그러면 요 뒤에 이제 P1 계산하는 게 여백이 부족해서 절로 옮겨 쓰려는데 칠판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쯤에서 멈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고 칠판에 있는 거 필기하시고 요거 P1 찾으면 답을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추가 설명을 좀 더 할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이제 시간 줄 테니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애들 필기할 수 있게 화면 좀 잡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저 P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쉽게 구하는 애들은 되게 쉽게 구하고요. 어렵게 구하는 애들은 P1을 못 구해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국가에서 시험 보는 데서 한번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P1을 못 구해서 무너진 애들은 95점 이상들. 거의 정말 최상의 1%들은 P1을 못 구해서 무너졌고요.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무너졌는 줄 알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무너졌죠. 구하는 확률을 Pn이라 하면 여기서 무너진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그치? 그럼 그 윗줄을 한번 읽어봐. 다음은 주사위를 n에 던져서 짝수의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때 구하는 확률을 Pn이라 하면 이렇게 나왔지? 그 얘기는 뭐야?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짝수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있겠지.
그 확률을 뭐라고 한다면, 그 확률을 PN이라고 한다면, 자, 못 알아들은 사람 위해서 2번 던져보겠어요, 선생님이. 2번. 그럼 2번 던지면 1의 눈 한 번 나오고 1의 눈 한 번 나오면 어쨌든 합쳐서 뭐가 된 거야? 1의 눈이 된 거지. 1의 눈이 몇 번? 짝수번.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P2라고 부른다고. 말뜻 이해하겠니? 2번 던져서 1의 눈이 짝수번 나올 확률, 이런 뜻이야. 그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왜? 이거는 무슨 뜻이야? 짝수번 나오고, 이해하겠지? 그 다음 1 아닌 거 나오거나 홀수번 나오고 그 다음 1인 거 나오거나, 이 얘기잖아, 지금 두 가지가. 그지? 그 얘기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얘는? 자, 금방 쓴 건 몇 번에 속해? 요거에 속해? 아니면 요거에 속해? 자, 어느 쪽에 속해? 두 번째 거. 왜? 한 번 던져서 홀수번 나왔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나와서 1의 눈 한 번 더 나와서 합쳐서 뭐가 된 거야? 1의 눈이 짝수번 나온 거지. 그럼 어떤 게 또 있어야 돼, 여기에는? 또는, 그치? 2번 말고 1번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지. 이건 뭐가 나와야 돼? 1 아닌 눈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역시 1 아닌 눈이 나와야지. 여기 1의 눈이 나오면 합치면 뭐가 되겠어? 홀수번 1의 눈이 나온 거지. 내가 원하는 확률은 짝수번 1의 눈이 나오길 원하는데. 이해됐니, 여기까지? 따라서 1 아닌 눈 얼마가 돼요? 6분의 5 곱하기 1 아닌 눈 얼마가 돼요? 6분의 5. 자, 1인 눈 어떻게 돼요? 6분의 1. 1인 눈 어떻게 돼요? 6분의 1. 그래서 결국은 P2의 확률은 얼마가 돼? 36분의, 자, 66에 36분의 얼마가 되겠어? 26. 약분하면 얼마가 돼? 18분의 13이 P2의 확률인 거야. 맞냐? 그럼 P1의 확률은 뭐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P1의 확률은 뭐겠어요? P1은 어떻게 구하겠어? 한 번 던져서 짝수번이 한 번 나와야 돼.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는 얼마란 뜻하고 똑같아. 무조건 한 번 던질 때는 뭐가 나와야 돼? 1 아닌 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번에는 뭐가 있다라고 본 거야? 0번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짝수번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2번, 4번, 6번 이게 짝수번 아니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0번도 우리가 짝수번으로 생각한 거겠죠. 이해됐지? 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 P1의 값이 6분의 5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얼마였다고? 6분의 5. 정리하면 얼마가 되니? 6분의 3이니까 6분의 5에서 6분의 3 빼면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얼마라고? 다시 6분의 5에서 6분의 3을 빼면 6분의 2, 6분의 2는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곱하기, 자, 뒤에 얼마가 있어? 3분의 2에 얼마가 있어? n-1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물론 여기서 답안지처럼 라를 구하려면, 가나다는 구했죠? 라를 구하려면 누구로 묶어내야 돼? 2분의 1로 묶어내야 되겠지? 자, 2분의 1로 묶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 얘 1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좋아. 천천히.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부분만. 3분의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n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거기에다가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3의 n제곱. 뭐 어쨌든 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누구야?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누구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2분의 1로 묶어내면 얘가 묶여나간 거야.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 나 혼자 하는 거 맞죠? 3분의 2에 n제곱 있고, 여기 n제곱 있지? 3분의 2에 n제곱. 그 다음 여기 누가 있어? 네, 한참 걸리는군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이지. 걔랑 얘는 약분되니 안 되니? 약분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은 바깥으로 묶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고, 더하기 얼마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이거 전개하면 네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마 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묶어낸 거. 물론 이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누구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어? P1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검토를 하고 싶은 거야. 뭘 검토하고 싶냐? 진짜 이 문제가 정답이라면 P2라고 불리는 거는 얼마가 나와야지만 이 점화식을 잘 찾은 거야? P2는 저기 보여? P2 얼마 찾았어? 18분의 13을 찾았지. 그치? 그럼 여기다 P2, 여기다 N 대신에 뭘 대입해서? 2 대입해서 뭐 나오는 게 답이야? 18분의 13이 나오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거꾸로 해보자.
P1을 못 찾았어. 자, 다시 P1을 못 찾았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가나다를 찾았는데 라를 포기하긴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 하면 P2가 18분의 13인 건 알겠지. 그걸 남은 보기, 가나다 가지고 남은 보기 보면 2개밖에 안 남았지. 아, 이해했어. 두드려 맞춰서 18분의 13이 나오는 놈이 답이었던 거야. 이해하니? 다시 라는 못 찾아도 라가 누군지 모르지만 객관식 문제라 2개 중에 하나일 텐데 가나다까지 찾은 다음에 그 다음 n 대신에 2 대입해서 18분의 13 나온 놈이 답이었다고. 그래서 왜 P1을 못 찾고도 답은 구할 수 있었어요. 이해하겠죠? 하지만 P1을 찾아가는 그 공부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야.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9분의 4. 그럼 얘는 9분의 9니까 9분의 13. 그럼 9이 18분의 13.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뭐도 알 수 있냐 하면 P1이라고 부르는 건 한 번 던져서 1의 눈이 짝수번 나오는 건데 한 번 던졌을 땐 1의 눈이 짝수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0번, 1의 눈이 0번 나오는 걸 짝수번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1 아닌 눈 6분의 5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됐지?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가나다라. 이게 라였고 이게 다였고 3분의 2 박스 있었지? 다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나였던 것 같고 자, 여기가 얼마였겠어? 6분의 5가 가였겠죠? 맞지? 그래서 거기에 박스들이 팍팍팍팍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점화식, 이거는 거의 뭐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수열 문제에 가깝죠? 점화식으로 잡아서 확률을 계산한 거잖아. 수열에 가까운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2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돼? 독립이고 동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지? 다음 보기 중에서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0이 아니고 PA는 1이 아니다. 즉 발생하기는 하는데 100%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지. 다시 자, 2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PA가 0이 아니다. 이건 뭐야? 존재하기는 해. 확률이 발생하긴 한다. 알겠지? 발생하긴 하는데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왜? 확률 1이 100%인데 100%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항상 1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러면 0은 아니고 1은 나오긴 나오지만 6분의 1, 100% 던졌다 하면 1 나오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확률이긴 하는데 그게 우리 눈에 일반적인 확률이지 특이한 확률은 아니다. 자, AB가 뭐라고 했어? 문제가 AB가 독립이다. 독립사건. 독립사건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동치인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저 단어만, 독립사건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떠오르는 단어 내용이 좀 있으면 맞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막 풀어서 설명해줘봐야 완전히 그 뭐 먼 나라 얘기겠죠? 자, 선생님이 독립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어요. 자,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사건이 있으면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생긴 거지? 그때 두 개가 독립이면 여기 얘가 어떻게 바뀌겠어? 독립이었을 땐 P, A와 B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P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랑 똑같아요? PA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A 교집합 B인데 자, 위에서 노란색으로 요거는 뭐라고 했어? 곱하기로 쓸 수 있다 그랬지? 독립이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약분이 되겠죠.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겠네. 그치? 예, 따라서 여기 이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좀 응용을 하자면 A와 B가 독립이라면 A가 발생하건 A가 발생하지 않건 항상 뭐가 나올 확률? 항상 뭐가 나올 확률? A가 발생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B가 발생하건 A가 발생하지 않을 때 B가 발생하건 상관없이 항상 A, B가 독립이라면 A가 뭘 하든 상관없이 B가 발생할 확률과 어떻다? 같다. 이게 독립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공식들 중에 하나야. 그 중에 대표 헤드라인 공식이 바로 얘야. 이해하겠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은 얘가 바로 기억이죠. 독립인가? 그럼 기억은 참이 되겠지, 그지?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참이 아니죠. 왜? 니은이 참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0일 때 니은이지, 얘가 0일 때가 니은. 맞지? 하지만 독립이라고 해서 네가 0 될 필요는 없지. 자, 얘가 0 될 때는 언제가 얘가 0이야? 배반일 때. 자, 니은 보기 옆에다 써요. A와 B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일 때. 그때 니은은 참이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디귿이 뭐예요?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요거. 그치? 예, 그래서 얘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참인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 한번 써볼까? 이게 독립이라고 한다면 배반 사건은 어떤 게 배반 사건이야? 자, 독립이 제라면, 자, 배반 사건은, 그지? 배반 사건은, 자, 독립이 제라면 여기는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은 나를 배신한 애가 같은 공간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이게 배반 사건이겠지? 따라서 네가 0이 된다면 P, A 합집합 B라고 불리는 것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는 0이 됐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을 가리키는 거는 이거 두 가지인 거야. 이해하겠지? 독립을 가리키는 건 기억 디귿이 되는 거고. 됐니? 자, 이제 결론 내려줄게, 결론. 우리 개념반에서 계속 하던 얘기인데, 자, 개념반에서 계속 하던 얘기인데,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이게 개념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 추출해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시험 문제에선 배반 사건 어쩌고 저쩌고 혹은 독립 사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요거 뭐처럼 보여, 요거?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출발하는 걸 독립에서 생각하고, 자, 요거 뭐처럼 보여, 요거? 자, 요거 뭐처럼 보여, 요거? 합집합.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반 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A 합집합 B라고 불리는 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때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니까 합집합, 더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 두 개를 더했다라는 뜻이고, 교집합은 그리고 동시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연산자 무슨 뜻을 지니고 있어? 곱하기의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 독립사건에 대해선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지?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돼요. 저거는 개념 설명을 내가 해준 거고 시험 볼 때마다 개념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글자 이니셜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배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좋아요. 자, 그럼 2번 문제 정답은 보기 3번이 되니까 확인됐고요. 자, 이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보기를 보니까 독립이다, 배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 그치?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확률이 0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그거 아까랑 똑같지? 발생하긴 한다, 이 소리지? 그리고 확률은 1보다 작아, 항상 말하지 않아도.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중에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4개를 다 보고 읽으면서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는 거야. 알겠지? 즉 1번 볼 때는 2, 3, 4번을 생각하면 안 되고 2번을 볼 때는 1, 3, 4번을 생각하면 안 돼. 2번은 2번한테 집중해야 돼. 알겠지? 완전히 다른 4문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야 돼. 됐지? 자, 한번 볼게. 1번부터 A와 B가 독립이면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독립이라는 글자를 보고 여기 교집합 보이지? 그럼 아까 전에 써줬던 두 가지가 떠올라야지. P, A 교집합 B를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P, 조건부 확률, 얘를 생각해 본다. 그럼 A가 발생을 하건 안 하건 AB가 독립이라면 그냥 B가 발생할 확률과 어떻다? 같거나 아니면 요 내용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물어볼 거라는 걸 알고서 보는 거야. 알겠지? AB가 독립이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때 A 여집합 그리고 B 여집합도 뭐라고? 독립이다. 자, 이거 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참이냐? 이랬을 때 얘가 참이냐? 그럼 아까 전에 써줬던 얘기 혹시 기억나? 뭐도 있었어? A가 발생하건 A가 발생하지 않건
항상 뭐라고? B가 발생할 확률이었잖아. 이해하겠지?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도 뭐가 되겠어?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A가 B랑 독립이면 A의 여집합도 B하고 독립이다. 맞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같은 이유로 해서 보기 1번 얘는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A, B가 독립이면 여집합끼리도 다 독립인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두 번째 걸 풀겠습니다. 1번이 참이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두 번째 거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필기할 시간을 못 주고 지운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아까 했던 필기랑 같은 거니까 두 번째 거 볼 때는 그래 이 말이 더 중요해. 그래서 1번 지운 거야. 필기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풀라는 거지. 어려운 문제 풀 때 1번이 끝났어. 참이든 틀리든 좋았어. 그 다음 2번을 갈 땐 1번 잊어버리라고. 외국어 듣기 평가에서 우리 늘 하던 거잖아. 16번까지 할 때 뭐라고 하죠? Hi John, Hi Jane 띵동. 자, 아까 거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빨리 잊어버려. 제인하고 존은 벌써 헤어진 뒤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제인하고 존은 전혀 다른 남남이다. 알았니? 예. 세 번째는 이제 스미스가 나올 거 아니야. 알겠죠? 예. 자, 좋아요. 두 번째 거 풉니다. P, A 막대기 B가 0이면 A, B는 배반이다. 그럼 배반이란 말을 딱 떠올리는 순간 뭘 떠올려야 돼? 합집합 떠올려야지. 그치? 그럼 P, A 합집합 B는 뭐라는 거야? PA 더하기 PB다.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식이? 우리 기억해둬야 될 공식? P, A 교집합 B는 왜? 여기 뒤에 원래 빼기 A 교집합 B가 있었잖아.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네가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지. 왜냐하면 나를 배반한 애랑 같은 공간에 있을 확률은 없다. 배신했으니까.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내용 보세요. 자, 이거 조건 방률 어떻게 바꾸죠? 이거 PB분의 자, 얘는 뭐로 바뀌어요? 이거 P A 교집합 B인데 네가 0이 나오고 싶대. 근데 문제에서 이게 0 아니라 그랬지. A, B는 0 아닌 확률이고 이랬잖아. 그치? 그러므로 네가 0 돼야지만 네가 0 되겠지? 따라서 네가 0 된다는 말은 여기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아하, 네가 0이 되면 A, B는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어떤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스스로 문제에서 찾아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조건 방률을 바꾸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조건 방률이 0이다라는 걸 보니까 분자가 0 돼야 되는데 그건 두 사건이 뭐일 때만 배반일 때만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두 사건이 배반이라는 게 참이라는 걸 우리가 역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거 할 때는 두 번째 거는 잊어버리라 그랬어. 알았지? 두 번째 걸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세 번째 거 하면서 두 번째 걸 같이 생각하면 세 번째 것도 잘못 판단하고 두 번째 것도 이미 잘못 판단한 걸 또 고민하는 거야. 세 번째 거 할 땐 빨리 잊어버려야 돼. 알겠지? 헤어진 남자친구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 알았니?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비우기를 눌러. 폰에서 일단 지워. 알았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보자. 세 번째 건 이쪽에다 할까? 지우지 말고. 자, 세 번째 거.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는 배반이다. 야, 독립이라는 거와 배반이라는 거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독립이다. 그럼 독립이 아닐 때는 종속이라고 부르지 배반이라고 부르진 않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세계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됐니? 예, 독립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건 안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A가 독립이면 P,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1-PA이다. 그럼 독립이라는 얘기가 뭔지는 알지? 독립이라는 얘기가 뭔지 알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 P, A의 여집합과 B나 누구랑 같아? P, A의 여집합의 확률과는 어떻게 써? 다 같겠지. A, B가 독립이면 너가 발생 안 하건 너가 발생하건 상관없이 네가 발생할 확률은 같을 거야. 이해하겠지? 그때 얘는 어떻게 부르는 거야? 1-PA라고 부르겠죠. A 여집합의 확률은. 그치? 그러니까 얘랑 뭐라고?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2번, 4번이 참이 되니까 보기 몇 번이 답입니까? 1, 2, 4번이 참이라서 보기 4번이 답이 되겠죠. 됐지?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과 배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겨서 4번 문제. 자, 4번 문제인데
요거 원래 이게 확률 문제가 아니라 통계 문제야. 통계 안에서도 통계 저 넘어 모평균 추정과 신뢰도 바로 전 단계야. 이항분포라고 불리는 데죠. 예, 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플라스 정리인데, 예,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여러분 빈칸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추론 및 이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동전을 9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동전 동그라미. 자, 동전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독립시행이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 하면, 독립시행. 거기에 대해서 시행 횟수가 몇 번 있는 거야? 900번. 그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공식을 쓰는 거니까, n 값에다가 얼마를 쓰면 되는 거야? 900번 던져서. 이해하겠지? 앞면이 나오는, 거기 밑줄. 앞면이 나오는, 거기 밑줄. 자,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동전은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겠지?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쓴 거야? 2분의 1을 쓴 거야. 여기 확률 들어가는 자리니까. 됐지? 그치? 자, 그랬을 때 P라고 불리는 게 뭘로 주어져 있냐 하면, 자, P라고 불리는 게, 자, 문제에서 찾아라 이 얘기죠. 420보단 크면서 얼마보다 작은, K보다 작은 확률이 얼마다? 0.9를 만족한다. 그때 K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화살을 써놓고 빈칸을 만들어 놨어. 이거 뭐냐? 독립시행이 시행 횟수가 막 많아지면 걔네들 나름대로 정규분포, 통계자료를 이룬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많으면 정규분포를 이룬다. 라는 이 내용은 매년 100% 수능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매년 예상 문제예요. 매년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매년 이건 나올 거야 라고 모든 선생님이 예상하는 문제야. 30년 동안 모든 선생님들이 긴장하고 있는 데가 여기야. 알았지? 자, 좋아.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평균은 MP. 평균은 MP.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분산은 MPQ. 이렇게 구하는 게 평가원 교육청의 증명. 왜 그런지 모르는데 외웠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막 외웠었잖아. 이거 쉬우니까. 근데 이걸 증명하는 게 평가원 교육청에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는 MP, N이 900이고 P가 2분의 1이면 너는 얼마가 되겠고? 450이 되겠고, MPQ, 그럼 너는 450에다가 1-P, 또 2분의 1을 하게 되면 너는 얼마야? 2로 나누니까 2는 4, 2는 4, 2, 50. 얘는 얼마야? 15의 제곱인가? 맞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어떤 곡선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확률 밀도함수,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때 평균이 얼마가 되고요? 평균이 450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 표준 편차. 자, 너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자, 문제에서 원한 게 어디야, 여기? 420서부터. 자, 420서부터 어디까지? 어딘지 모르겠지? 어쨌든 K까지. 두 개를 더했더니 요 부분의 확률, 자, 요걸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우리 말로, 자, 내가 원하는 x가 어디서부터 420부터 자, 어디까지 k까지 나올 확률이 문제에서 얼마나 그런 거야? 문제에서 0.9다. 문제에서 0.9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즉,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0.9가 되게 하는 뭘 찾으세요? K 찾으세요. 이 얘기가 되겠죠? 내용 되죠? 예. 그럼 이걸 갖다가 뭐로 바꿔줘야 돼? 이게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죠?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얘가 스몰 z가 되겠지. 따라서 이 K를 Z로 바꾸는 과정이, 자, M 플러스
K 시그마가 X 값인데 여기 X 값이 마침 요점이었을 때가 얘인데 내가 K를 조사하고 싶은데 그 K가 바로 누가 되는가? 여기 넘어가면 X-M 자 누구로 나눠준 거야? 시그마. 이걸 우리가 Z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 이 Z 값이 누가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X-M이 되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게 표준화 작업을 한 거라고. 자, 선생님 말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자, 공식에다 대입하는 답이죠. 이제 정리하면 내가 해줘요. 자, 절반을 먼저 풉니다. 절반. 요쪽 부분 절반. 그게 우리 답안지에서 절반을 나눠서 풀고 나머지 요쪽 부분 절반에서 K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요쪽 부분 절반 어떻게 풀까? 얘는 얼마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를 뺀 거야? 30을 뺀 거네. 그치? 30. 그럼 30은 얼마니? 2 곱하기 15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K가 2였을 때, Z가 2죠. 2였을 때가 여기 2였을 때가 얼마 나오니? 0.477. 그래서 요쪽 빗금이 0.477이야. 그럼 0.9에서 0.477을 빼야 나머지 부분, 자, 선생님이 지금 빗금 긋고 있는 이 부분의 빗금을 찾을 수 있겠지. 이 부분 빗금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이거 두 개 돼서 0.9 돼야 되니까. 자, 그럼 0.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9에서 빼면 4, 2,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맞지? 그럼 0.423에 해당하는 Z값 한번 찾아봐. 0.423. 여기 0.423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이 누구야? 1.42가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1.42가 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네. 됐니? 자, 표준 편차가 얼마였었고? 표준 편차가 15였었고 평균이 얼마였었는데? 450이었잖아. 그럼 이거 찾는 건 1도 아니지? 이거 넘기고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곱해주고 넘기면 그때 나오는 X값이 바로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K값이 되겠네. 됐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거 이제 조사해주면 되지? 자, X는 그러므로 내가 찾는 문제에서의 K인데 걔가 얼마가 돼? 450 더하기 얼마라고? 1.42 곱하기 15다.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 표준화 작업을 갖다가 문제에다가 일일이 적용하진 않았지만 얼른 구했지? 그치? 오타는 하나 있었어. 0.477인데 7자 하나 더 붙어있는데 그거 지워. 그거 오타니까. 알았지? 혹시 그 777로 0.4777로 나와있는 책이 있으면 그건 오타니까 그거 지우시고요. 수정된 책 갖고 있는 학생은 수정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빈칸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채워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계산을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가나다 찾아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뭐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673이 아마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어디의 문제예요? 통계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배치가 좀 잘못됐는데 일단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풀어주면 다음에 또 언제 풀어? 기약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그냥 풀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파이널 강좌니까 다 이 정도 내용은 소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확률, 추론 및 이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